요즘 우리 사회 결혼도 잘하지 않지만 시집 장가가는 나이도 갈수록 늦어집니다. 최근에 통계청 조사를 보면 여성은 결혼을 해도 평균 30살이 넘어야 결혼을 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집에서 얹혀 사는 자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오늘 마이패밀리 시간에는 결혼하지 않는 아들, 딸, 그리고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딸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0년대 자료를 찾아봤더니 평균 23살의 여성의 초혼 연령이 23살이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학을 만약에 나왔다면 대학 졸업하면서 시집 갔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30살 돼야 평균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늦게 해도 걱정. 네. 부모님들은 온통 걱정인데. 심지어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갔다 오죠. 네. 갔다 오그래도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우리가 40년 세월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그전에는 뭐 22, 23, 요 정도면 대부분 결혼을 해가지고 네. 그냥 27, 28 정도가 되면 네. 대부분 어떻게 늦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럼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초혼 연령이 20년 전이군요. 그렇죠. 20년. 네. 네. 남성들의 연령이 지금 32.8세까지 가고 네. 여성들도 지금 30세가 넘었거든요. 네. 옛날 1970년대 이 나이에 시집 가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 네. 이런 얘기를 그랬었죠. 충분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결혼이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과연 뭐 고령화나 저출산의 문제랑 이어지는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대가 함에 따라서 어떻게 새로운 그 결혼 트렌드가 생겨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생물학적으로는 뭐 10대 후반이 결혼할 나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주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중반 되는 후배들, 총각 후배들이 있어도 뭐 결혼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그렇죠. 만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혼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면서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을 요새는 비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혼족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난 비굴한 결혼하지 않겠다. 혹은 비참한 결혼하지 않겠다. 네. 이게 비혼족이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비범한 결혼을 하고 싶은 다짐이 있는 분들이 엄밀히 말하자면 비혼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미혼 여성 남녀 결혼 필요성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태도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네. 꼭 해야 된다가 남성은 좀 높았지만 그래도 18.1%밖에 안 되고요. 네. 여성은 7.7%입니다. 네.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비율도 남성은 좀 높은 편이죠. 42.7%인 반면에 여성은 32%고요.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높죠. 여성이 52.4%입니다. 네. 이럴 정도라서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네. 선택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통계로 봤지만 역시 주변에서도 젊은 우리 여성분들 보면 특히 직장에 있는 분들 보면 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이 있을수록 안정적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안 한다는 게 지금 네. 조사에서 여러 분석에서 증명이 되죠. 저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도표를 보시면 이번에 통계청에서 네. 2015년도에 나온 결과를 보면 네. 30살 이상 미혼 여성들 비율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해서 여러 기준을 봤는데 그중에 하나 학력을 기준으로 봤더니 네. 대학원 졸업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23.4%가 미혼 상태였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한 18.9%로 갔다가 학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미혼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 그 얘기는 결혼을 더 많이 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이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네. 되는데요. 네. 그 해석이 바로 뭐냐? 이 여성들이 학력이 너무 높아서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여성들이 학력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일련 부분 좀 조처를 취하는 정책을 일련에 좀 강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연구 결과 얘기가 그 나오면서 무리를 빚었죠. 난리가 난 거죠. 이해하기가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결혼을 안 하는 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학력을 낮추면 네. 그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학력이 높아질수록 뭐 휴직을 할수록 연수를 갈수록 결혼에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고지하는 게 더 이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결과를 그렇죠. 추론해서 무리를 빚었죠. 그리고 그걸 정책으로 내놓자 이런 네. 제안을 한 건데요.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학력과 무관하게 결혼해도 괜찮은 사회, 또 아이 낳아도 괜찮은 사회,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둘을 낳아도 셋을 낳아도 괜찮은 사회, 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성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은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참 흥미롭게 엉뚱한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혼이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원인을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우리가 이제 결혼이 선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이전 세대들의 경우에는 참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결혼이 의무였기 때문에 네. 이런 의무인 세상의 세대에 살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결혼이 선택이다 말하는 이런 세대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분통이 터지기도 하죠. 이것들이 뭐가 모질라서 많이 키워놓고 공부시켜놨더니 시집장가도 안 간다고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씀을 네.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요새 세대 30대, 40대 세대들 왜 N포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N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포기할 게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책임지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될 텐데 이를테면 우리가 취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다 주택 구입 문제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육아나 이런 양육의 문제나 엄청난 그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없이 우리가 무작정 결혼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책임지지 못할 미래를 더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젊은 층들의 일련의 책임감과 염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N포가 나온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가 보기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참 같이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나중에 그 부모님 세대들도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그 남성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소득은 적은데 결혼 비용, 뭐 주거 비용, 자녀 양육비 부담 이런 경제적인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요. 네. 그게 뭐 네.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대치에 맞는 뭐 여성을 만나지 못해서 이 얘기는 그러면 나는 능력도 보고 뭐 학벌도 보고 미모도 보고 뭐 각종 여러 가지를 다 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나머지 아래쪽 부분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남성들이 겪고 있는 이 세월의 무게 또 가장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결국 이런 이야기들 다 합쳐보면 뭐냐면 이거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쪽에 더 가깝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개인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답이 없겠죠. 우리가 사회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 있다. 미혼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인도 지금 살 수 없는 그 살기 어려워하는 시대에서 결혼을 해라, 육아를 해라? 그거는 기본 없이 무조건 응용부터 하자. 그거랑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즐겁게 시간 보내는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반드시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적어도 뭐 집이나 이런 거는 남자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여전히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아무래도 물론 저 직장에 있으면 독립하는 저 자녀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뭐 20대 후반, 심지어 30대 초반 뭐 캥거루족이라 그럽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으면 그러면 물론 좋은 일도 많겠지만 갈등도 늘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갈등이 늘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들과 이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세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일련의 문화 충돌 같은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격을 좁히기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니까 네. 너 장가 안 가냐, 너 시집 안 가냐. 어떻게 대학 보냈는데. 그렇죠. 내가 너한테 들어간 미천이 얼만데 그 본전 안 뽑아도 되니까 그래도 시집장가라도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다 보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듣고 네. 또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또 거드시잖아요. 그러니 좀 명절은 또 안 가게 되고 명절에 네. 안 가게 되면 또 한 소리를 또 듣게 되고 또 한 소리 들은 명절에 또 안 가게 되고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두고 가족 간의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관심이 또 지나치게 결혼에 집중이 되다 보니 누군가 또 하나 이렇게 어쩌다가 애인이 생기거나 그러면 온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집중적으로 관심이 너무 또 집중되죠. 너무 집중이 네. 돼요. 그러다가 또 헤어지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말씀하신 게 생기는 최근에 것 같아요. CF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래오래 집에서 있는 자녀에게 하는 세 가지 레퍼토리가 있대, 부모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또 더 나이 들면 진짜 그때 가서 후회한다. 네. 너 늙어서 혼자 죽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우리가 결혼 독촉 3종 세트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거기에 하는 결혼 반박 3종 세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 평생 외롭게 살래? 그랬더니 이제 인간은 원래 외롭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네. 나이 들면 후회한다 그랬더니 나이 들어 후회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대답하고 너 그러다 혼자 죽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죽을 땐 다 혼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청년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말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얘네들도 참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늘 벽에 직면해 있고 그만큼 답답하구나. 넘어야 될 문지방에 대한 그 높이를 산처럼 느끼고 있구나. 네. 약간 좀 안쓰러움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 캥거루족들이 꽤 있는데 네. 여기서 그 경제적인 그 비용 발생 문제 때문에 네. 좀 갈등도 빚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짧으면 55년이고요. 네. 이 100세 시대다 보니 정말 길면 한 95년 같이 삽니다. 저희가 부양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네요. 부모를 혹시 봉양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자녀 부양입니다. 네. 그렇죠. 그 비용이 봤더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게 월 73만 7천 원 정도인 거예요. 네. 그게 만 25세 이상의 비용이고 최소한 우리가 봤더니 평균적으로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네. 11년 이상도 6%가 되잖아요. 그럼 36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11년 이상이니까 36살이 넘어가서요. 네. 우리가 2010년도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2010년도에 나온 결과를 보면 33세에서 45세 사이에 있는 그 이른바 나이 들어가는 중년 캥거루가 그때만 해도 57만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57만의 인구가 그대로 지금도 계속 늙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 세대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 그중에 뭐 일부는 뭐 결혼하셨겠지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뭐냐면 안쓰러움도 있지만 취업을 해가지고 부모들에게 생활비도 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취업을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 아이들에 대한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우리가 역부양, 그 부모가 늙어가는 자녀를 부양하는 걸 역부양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역부양의 사례들이 증가하는데 이 역부양에 대한 모든 부담들을 부모들이 떠안게 되니 이제 그렇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집 한 채 달랑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생활비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이른바 노르바이트라고 하는 노인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로 부모들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부모들도 사실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수입도 줄어간다는 거고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여가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는 당연히 우리의 계획에 부모님들 계획에는 늙어가는 자녀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늙어가는 자녀가 21세기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이 들어가는 자녀들 그런데도 능력은 없으니 내보낼 수는 없고 네. 이들에 대한 부양도 함께 해주려니 당연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노후의 연금의 부분을 나눠야 되고 또 주택의 부분을 나눠야 되는 그러니까요. 부담들이 부모님들 입장으로서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깝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도 함께 있다고 봐야죠. 특히 그 지금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사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낀 세대잖아요. 네. 위에 계신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네. 자식도 거느리고 살아야 되고 네.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네, 끼는데 너무 오래 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년기에만 낀 세대가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노년기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 뭐 90대 이렇게 100세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30, 40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중년 캥거루로 살아가는 심지어 결혼해서도 부모님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낀 세대로 너무 오래 살아가고 있는 이 부모님들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왜 샌드위치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위 세대가 누르고 아래 세대가 이렇게 치어 올라오면 가운데 쭉 누르면 국물이 쭉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 그러는데 네. 이 집이 삶의 이 청춘의 집이 이미 다 빠진 상태에서 그 부양을 지속한다는 게 문제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 기대 불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얘기 불안이라 그러는데요. 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실 지금 노년기 세대에 낀 세대로 살고 있는 분들의 굉장히 큰 이슈이자 걱정이죠. 네. 앞서 잠깐 말했지만 게다가 결혼도 잘 안 하고 해도 늦게 하고 했다가 또 돌아오고요. 네.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자녀와 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요. 일단은 뭐 우리 돌아온 자녀들 돌싱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자녀들에 대한 안쓰러움도 있어요. 또 계속 내 밑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비혼 자녀들 많이 있는데요. 안쓰러움도 있지만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시적인 상호 부조는 같이 하자. 너도 나를 돕고 나를 너를 돕고 네. 그래서 가정일도 같이 하고 생활비도 같이 내자. 그러나 일정 시점까지만 함께하고 그 뒤로부터는 독립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제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언제까지 함께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네. 그럴 땐 반드시 가족 내에 꼭 함께 하면서 동시에 또 조심해야 될 말들도 있어요. 네, 그것 좀 알려주시죠. 예, 제일 먼저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함께 사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큰 소리 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더 큰 소리를 얹혀서 하는 자녀가 더 오히려. 그럼요. 네. 그럼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런 네.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성인 자녀들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 금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가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네. 그렇지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갈 겁니다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잡지 마시고요. 네. 나가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자녀인데. 그렇죠. 그래도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늘 가족 내에 하는 이야기 있죠. 뭐 미사고라고 하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사랑한다. 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기여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희망의 끈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씀 놓치지 않으신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변수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건 이런 신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호선 센터장과 미혼 또 비혼 자녀들과의 갈등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